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좀 이상한데. 좀 아니지. 좀. 저희가 오늘 어점에서 할 얘기는요. 기타 치는 폼 있잖아요. 기타 치는 폼. 이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막 생각을 했었던 게, 지금 옛날에 제가 클래식 기타를 제일 처음 배웠고, 그럼 클래식 기타 보면 이제 아포얀도라고 이렇게 치는 거, 그렇죠? 일단 폼도 이렇게 하고, 네. 아포얀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딱 내려치고, 맞아요. 아라일에 앞으로 이렇게 치고,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항상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기타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완전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엄지 손가락이 이 사운드 홀의 가운데 딱 이렇게 해갖고 풍성한 소리를 내주고, 이 친구들은 사운드 홀의 끝 쪽에서 이렇게 딱 해서 무조건 기타 줄을 수직으로 이렇게 연주를 해야지 힘의 손실 없이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그 아르페지오를 쳐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손 딱 이렇게 붙어 있고 얘는 수직으로 뜯고 얘는 따로 독립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렇게 치시면 있어요. 엄지손가락 안으로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제가 옛날에 이걸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불편했거든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제가 레슨을 할 때도 맨날 엄지손가락 빼! 이거 벌려! 막 계속 이러면서. 저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요새 보면은 그 연주자분들 중에 특히 이제 전문 연주자, 세션 분들이 아닌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도 하시고 곡도 쓰시고 하시는 분들이 폼이 사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형화된 폼이 아닌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가만히 그걸 연주를 보고 듣고 있으면 너무 괜찮고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럼 과연 이게 과연 폼이라는 게 진짜 어디까지 중요한 것인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듣기 좋으면 장땡이다. 듣기 좋으면 장땡이다. 이게 1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성학을 몰라도 음악을 할 수 있고, 그죠? 기타 폼이 좋지 않아도 음악을 할 수 있어요. 기타를 칠 수가 있고. 그래서 접근 방식에서 제일 첫 번째는 소리가 좋냐 안 좋냐로 하는 거예요. 팬메스니 피크 어떻게 잡아요? 피크 이렇게 잡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팬메스니가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이 피크 폼 따라하지 말라고. 자기는 폼이 너무 안 좋다. 근데 겁나 잘 치잖아. 그렇죠. 웨스 몽고메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죠? 이렇게 치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밖에 못 쳐요. 네네. 그죠? 라울 미동 어떻게 쳐요?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치잖아요. 소리만 좋으면 일단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폼이 좋지 않아도 소리가 좋은 경우는 몇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런 음악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 도구로서 뭔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자세가 좀 안 좋아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티스트가 아닌 경우에서는 자세를 좀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전문적으로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좀 이제 음악 쪽으로 특화된 사람이 아니니까. 아, 맞아요. 그게 딱 그것도 보면 있는 게, 이 아티스트들은 원래부터 음악적 재료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설퍼도 일로 나올 내용이 많은 거예요. 내용이 많은 거야. 근데 이게 아닌 사람들은 머릿속에 음악적 재료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폼까지 허술해버리면 나올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네요.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처음에 배우셨던 게 클래식이었잖아요. 네네. 클래식 기타를 배우신 분들은 톤이 진짜 좋아요. 톤이 되게 좋고 이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영향이 있긴 있다. 있어요. 클래식을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하나 내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이지 않을까. 장르의 차이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포커스가 기타가 아니라 보컬에 포커스가 가 있고, 맞아요. 기타 연주곡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안 쳤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그런 아티스트 분들 자기가 공연할 때는 얼마든지 자기가 그런 조금 정형화되지 않은 폼으로 치면서 뭐 노래하시고 공연 그렇죠. 잘 하시는데, 실제로 레코딩을 받을 때는 그 세션, 사운드를 안 쓰고 세션을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폼에서 분명히 더 좋은 소리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다른 메인을 위한 도구일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기타가 메인이 돼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올 재료가 별로 없어서 일단 소리라도 좋아야 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맞아요. 폼을 재료 자체가 일부러 그런 걸 썼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허용이 되죠. 아, 그렇죠. 옛날에 뭐 음악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힘 손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소리가 좀 안 예쁘게 나죠. 네네, 맞아요. 이렇게 긁히는 듯한 소리 들고, 이게 이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걸 내가 일부러 의도해서 그렇죠. 이렇게 자, 봐봐요. 제가 이렇게 똑같은 연주 해볼게요. 이런 연주. 이게
이게 이제 클래식 기법이죠. 그렇죠. 아포연도 때리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의 연주가 아니라 이렇게 씩씩씩씩 하는 소리 일부러 들어가게. 이러면 일부러 감성이 달라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 감성이 그쵸? 감성인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문제는 이제 초보자분들은 나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바꾸더라도 맞아. 네.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이렇게 소리가 날 거예요. 잘 안 잡힌 소리. 안 좋아서 나는 소리. 의도해서 나는 소리가 아닌 이런 소리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전문 연주자라면은 당연히 폼을 신경을 써야 한다. 라는 결론에서 어느 정도. 저도 약간 동의를 하게 되네요. 폼이 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정형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를 굉장히 잘 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분들은 소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다른 메인 음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연주가 용인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결국에는 폼이 중요하다 라는 굉장히 꼰대스러운 결론으로 아니 그렇죠. 이게 그게 답이다가 아니라 탈꼰대를 해야지. 저희는 꼰대가 아닙니다. 예. 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폼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타를 쳐도 되는 것은 아니다. 폼이 좋으면 그것 때문에 기타의 연주의 완성도가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분명히. 맞아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요새 그걸 가르칠 때 안 갈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손이 이렇게 가고 있어도 그래, 저렇게 저도 잘 치는 애들 좀 많아. 저도 잘 치는 애들 많아 요새는. 근데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운드의 손실이 좀 덜 일어나서 더 좋은 소리가 나기는 해.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만 참고해.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기타 자체를 그냥 좀 잘 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그런 자세에 대한 얘기를 잘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쌤 저는 치면 소리가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하는 순간 자주 바꿔야 돼 라고 하죠. 그러면 명음 씨가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안정적인 자세에 대해서 지금 뭐 한번 보여주시죠. 전체적인 포스처에서부터. 제일 전체적인 부분에서 네 기타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칠 때 이렇게 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뭐냐면 다리하고 몸 상체를 봤을 때 이 바디가 일자로 딱 붙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저는 이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왼손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가? 아니 앞으로 이렇게 약간 한 15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네, 약간 헤드 이렇게. 쪽이 앞으로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손 15도 편안하게. 정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헤드가 밑으로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네. 약간 상향 또 한 10도. 차라리 살짝 상향이 되던가 아니면 요 정도 그냥 거의 일자가 되던가 요 정도. 그래서 앞쪽으로 이제 그러네. 왼팔이 조금 편한 상태로 요렇게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코드 칠 때랑 핑거 스타일 할 때랑 느낌이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코드 칠 때는 엄지가 내려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이 코드 칠 때 이후에는 엄지가 내려가지 않고 그립으로 사용하는 거. 요거 D 코드, C 코드, 뭐 M 마이너 이게 안 내려가잖아요. 요렇게 되는 거. 그다음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떠나요? 얘는 팔꿈치 안쪽을 여기에 딱 걸치는 거예요. 그냥 걸치세요. 편하게. 그렇군요. 네, 걸친 상태에서 손 딱 갖다 대면 정말로 팔이 짧은 사람이 아니면 사운드 홀 요 끝 부분에 손이 가요. 이 상태에서 엄지랑 집게가 붙지 않게 이렇게 붙게 해서 이거는 나중에 카메라 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네 이렇게 돼서 치면 이렇게 돼요. 붙어버려, 그죠? 엄지가 이 엄지 운동이 검지에 의해 방해를 받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맨날 이걸 벌리라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살짝 보내주면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그렇죠. 집게 손가락부터 이 나머지 세 개 손가락은 옆으로 뜯지 않고 위로 뜯을 수 있게 그쵸. 되기 때문에 얘만 가운데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깔끔한 소리가 나게 되죠. 맨날 얘기하는 건 똑같구나 결국에. 나와 똑같아. 그러니까 저희도 상의 안 하고 지금 하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탈꼰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똑같아. 결국엔 결국엔 똑같아. 결국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는 중요해요. 근데 똑바로 치란 말이야. 자세 똑바로 해. 뭐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거기까지 혼자 늘어가지고 그렇게 치는 거면 그건 리스펙이고. 네, 리스펙입니다. 그건 리스펙이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자세는 똑바로 해요. 실패다. 한번 자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에 갈 수 있을까 한번 해봤는데 오늘 썰 망했다. 형이라니까
의미가 없다. 둘 다 건데요. 자세가 중요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여러분들의 연주가 그만큼 좀 퀄리티가 올라갈 것이다 네. 라는 정도로 네네. 자세에 대한 오늘 수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게 뭐 저기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 그러면 뭐 오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네. 예쁜 자세로 명호 씨의 연주를 좀 들으면서 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세로 해야 더 듣기 좋아지는 건 아르페지오 위주인 곡들이 또 주로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정원 밴드의 비행했어. 좋은 자세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1절까지 듣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안녕. 좀 아는 남자들 어쩜 내 건데. 다음 시간에 이거 배워보기 해야겠다. 괜찮아? 아 참고로 이거 인우가 편곡했어요.